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장의 마무리를 짓고 있고, 19장 연속 문제를 내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19장 9.2에 보면은 솔레노이드에, 자, 우선 솔레노이드가 어떤 거냐, 전선을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감은 거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제가 1학년 여러분들이 기초 물리학 실험에서 할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하다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솔레노이드입니다. 이게 솔레노이드인데요. 보시다시피 구리 전선이 엄청 감겨져 있고요. 우리가 어떤 전류를 줄 적에 여기에 뭐 1400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번의 턴이 감겨져 있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류를 어떻게 여기서 이제 넣어주면서 자기장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건 1000번 정도 감겨. 아마 그 솔레노이드, 작은 솔레노이드인데 20장에서 배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전자기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집어넣어서 자기장의 한 개를 걸어주면은 이쪽에 전류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유도 법칙도 이 실험 기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법칙에 지금 이 자기장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솔레노이드에 대해서는 얼만큼 감겨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감긴 횟수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단위 길이당, 즉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치자면은 1400번이 감겨져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왜 중요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이용을 해서요, B가 여기서 이 내부에서 이 B의 외부는 0이 되고요, 여기 B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은 자기장이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서나 여기서나. 그래서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B의 내부에서는 μ의 제로에 ni가 된다 했다. 그때 요 한 가닥 한 가닥씩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할 적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전류는 이렇게 감겨가야 된다. 그럴 적에 요 n이, 요 small n이 뭐냐면은 단위 길이랑 감긴 횟수입니다. 전체 감긴 횟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1400이라고 그랬는데 1400이 지금 이게 막 한 50cm 될라나요? 그 50cm 정도에 50cm 되나요? 60cm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0.6 나누기 뭐 1400을 해줘야 되겠죠. B를 구하려면, 이거를 구하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장을 해야 된다. 암페어 법칙으로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제가 회로를 잡아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그 유도하는 것은 시험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일정하고요, 이렇게 땡땡에서 일정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재나 여기에서 재나 여기에서 재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그걸 실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외부에서는. 그래서 실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제 19.8까지 했죠, 그죠? 그 양성자의 운동량까지 구하는 것까지 하고 마쳤는데, 오늘은 이 솔레노이드에 이어서 19장 10절에 보면 자기구역이라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사실 나와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앞에 이제 우리가 영구자석이라는 것을 사실 했죠.
영구자석이란 걸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전자석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솔레노이드는 전자석이죠.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걸어줌으로 해서 이것이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기 셀을 셀못이나 가져오면 그냥 붙어요. 여기에 자석과 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툭 끊어주면 그냥 셀 떨어지고요. 안 붙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런 자석들은 우리가 보통 영구자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들은 어떤 원리로서 그런 자석의 역할을 하는가? 그러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런 냉장고 같은데 이런 데 붙어있는 이런 자석들 뭐 피자집이나 치킨집에 주는 그런 자석들을 보면은 사실 전류가 없잖아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전류가 있으면은 자기장이 있고 그럼 자석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그렇다면은 이 물질 내부에 있는 이 원자들이 갖는 스핀이라는 이러한 자기 모멘트, 스핀이 뭐냐면은 쉽게 좀 크게 그려보면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지게요. 전자의 표면에 이렇게 전기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돈다,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전. 그래서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 자, 전자의 자전이라는 것은 전하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자의 자전이 마치 전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전하가 가진 물질이 움직이니까요. 전하를 가진 물질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요, 이렇게 자기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쪽으로 돈다, 얘가. 회전을 이쪽으로 한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면은 그때는 스핀이 이렇게 될 거다.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국어농 교수님 언제 했는데요. 앞에 여러분들이 한 전류가 있을 적이에요. 저 그림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자기 모멘트를 구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자기 모멘트를 구하는 그게 어디 있냐면요. 토크 알직에 나왔는데요. 487페이지에 나옵니다. 487페이지 자기 모멘트를 알직에 우리가 이러한 한 전류가 있을 적에 I라는 놈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할 적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죠. 사실 I가 있을 적에요. 이때 우리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는 어떠한 자기 모멘트를 갖느냐 뮤라는 걸 갖는데 I에다가요 요 반지름 A 면적 A라고 이 면적 그러면은 전류에다가 전류가 만드는 그 면적만큼이 자기 모멘트라고 했다. 자, 자기 모멘트라고 그랬는데요. 자기 능률이죠. 자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능률을 말하는데 이 그림하고요. 요거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전선 안에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자가.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찌개. 마치 전자가 표면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자기 모멘트가 있는데 그때 특별히 이때는 전자의 자전에 생긴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스핀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뭐 2분의 1 h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요. 가분 동량의 단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의 스핀 자기 모멘트들이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놈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면은 이런 놈들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자석이라고 불러요. 자, 방향이 중요한데요. 스핀의 방향이
방향이 거의 일정한 거.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날아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기구역이라고 합니다. 한 방향으로 일정한 것을 우리가 자기구역입니다. 그럼 자기구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더한 자기 모멘트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자기 모멘트가요. 그래서 모멘트가 0이 아닌 경우, 자석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자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기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석이라고 불러요. 자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책에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책에 한번 자기 구역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497페이지를 보시면은 스핀이 뭐 전자에 대한 고전적인 모형이 되어 있다. 자전하는 전자에 대해서 스핀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럴 적에 자기 모멘트는 요렇게 예전을 하면은 요렇게 된다. 오히려 왜냐하면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래 되고요.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돈다면은 오히려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엄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의 전하. 자, 전자가 이렇게 돈다는 말은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게 자기 모멘트 이게 맞겠고.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전자가. 그러면은 전자가 요거로 해야 되겠네요. 전자가 요렇게 돌고 있으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돌면 전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자기 모멘트는 검은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여기에 요 검은 거를 이렇게 도는데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자기 모멘트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그림을 지금 19-36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림 19.36이에요. 그림 19.36이고요.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림 19-37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자기 구역들이라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물질은 원자들이나 또는 분자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사실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질이 비슷한 놈들끼리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역이 하나의 자기장을 갖는 그러한 스핀의 방향을 갖는 그런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해봤더니만 뭐 이런 책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각각이 지금 빨간색 이 방향이 크기로 다르지만은 방향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또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뭐 완전히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실 다 더하기 빨간색을 다 더하기 하면 0이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여기 2번을 B번을 이제 그래 보통 만약에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들은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해요. 보통 대부분의 물질들은 상자성체에 가까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쇠 같은 건데 쇠가 여러분 그 자석에 가까이 가면은 붙지만은 쇠끼리는 붙지 않죠. 쇠는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쇠목 같은 건 자석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은 외부에서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자기장을 걸어준다고 합시다. 안 그러면은 여기에 뭐 N극을 걸어주고요, 여기 S극을 걸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B번 그림처럼 되는데, B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하게 그려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던 자기장이 거의 이렇게 나란하게 선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것들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빨간 것들을 다 더하면 이제 제로가 안 되죠. 0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자기 모멘트가, 이 빨간 것이 뭐냐면은 요 구역을 대표하는 자기 모멘트를 말합니다. 자, 이것들은 이러한 스피인들의 집합체가 되겠죠. 스피인들의 벡터섬으로 됩니다. 벡터 더하기로. 이게 벡터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질이, 원자들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이 이 방향으로 돼 있고 이 방향으로 돼 있고 이 방향으로도 돼 있고 돼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요 영역 안에서는 더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자석을 걸어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가. 그래, 바뀌면은요, 이렇게 바뀐 상태를, 우리는 이제, 현상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석에 쇠를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석이 갖다 달라붙어요. 자석 떼면 다시 일로 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온도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열을 가해준다, 에너지를 가해주고 그대로 굳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자석이라고 불러요. 이 자석은 그러니까 각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 자기 구역의 자기 모멘트들,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거의 한 방향으로. B번을 보면 다 그렇진 않죠, 그죠? 근데 B를 향하는 자기 구역들이 어떻게 해요? 커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게 우리는 한다. 잠깐만, 이게 N극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장이 N에서 S 나오죠? 나란하게 가려고 한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그것은요, 요렇게 나란하게 자기장이 지금 N극에서 S극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란하게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런데요? 그거는 자기적인 에너지가 요렇게 있는 것보다 요렇게 있는 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마치 이거를 놓으면은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중력이 달아지는데 얘가 놓으면은 에너지가 아래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하고 나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더 안정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요, C번이 뭐냐면은 자기장을 엄청 강하게 걸어줘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거의 나란하게 가면서 그냥 굳어져 버린다. 아까 전에는 온도도 변화시켜줘도 그럴 수 있고요, 압력을 가해줘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를 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쇠못을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요. 다른 쇠못을 붙이면은 여기에 전류를 딱 걸어주면요. 전류를 걸어주면은 이 쇠못이 여기 붙어요. 왜요? 이게 자석이 되어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로 가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요 쇠못이 지금 자석이 되다 보니까 쇠를 갖다 붙이니까 붙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끊어줬다. 그러면은 쇠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전압을 굉장히 더 많이 가해주면서 한 1박 2일 정도 놔두면요. 얘가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시번 그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그래요. 자석은 자석인데 영구자석이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철물점에 가서 구리 도전 사는데 뭐 한 500원어치만 사도 되고요. 건전지 한 2개 사면 되죠. 건전지 뭐 강력하게 사고 그 다음에 쇠못 사면 되잖아요. 그죠? 좀 가벼운 거 사세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만큼 그냥 쇠에다가 산구리 도선 그냥 감아가지고요. 솔레노이드를 만들고요. 그러면 자기장의 균이나 어떤 좋은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면 좋습니다. 그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전원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 바로 해주면요. 여기에 플러스극 여기 마이너스극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 보내주죠. 그러면은 여기가 벌써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쇠를 갖다 대면요. 쇠모식이 여기 붙어요. 앞전 같은 거, 클립 같은 거 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전류를 탁 끊어버린다가 줄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석물질 19.10의 1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9.10의 1에 보면은 자석물질의 종류에 나옵니다. 이거 재료과학에서 아마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벌써 나눠봤습니다. 정기적으로는요.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정기적으로는 도체냐 반도체냐 부도체 또는 절연체냐 이렇게 나눴죠. 전기가 잘 통한다 뭐 통하다가 안 통한다 이거는 아예 안 통한다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자기적인 거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강자성이 있고요 상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자성이 있습니다. 자, 강자성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구자석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아도 자기 자체가 자석인 상입니다. 그거는 왜 그래야 되는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스핀이라는 이런 자기 모멘트들이 거의 나란하게 배라는 그런 구역들이 자기 구역들이 엄청 많을지게 이걸 상자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고 했죠. 상자성은 어떠냐면요. 자기 구역들이 정말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임의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 하면은 이 빨간 거 다 더하면 100 더하기 하니까 제로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자성적인 성질이 없다는 거죠. 자기 모멘트가 없다. 그게 상자성. 반자성은요. 어떤 물질들은 자기장을 걸어주면 반대 방향으로 스핀이 배열을 해요. 그런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을 우리가 반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초전도체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죠. 초전도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책들에 보면은요. 초전도체가 고등학교 때 성적 물리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자성이니까 어떻습니까? 자성과 반대적인 성질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석을 깔아놓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초전도체라고 합시다.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은 얘는 초전도체인데 얘는 반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물리교과서에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로 있잖아요. 이것을 냉각을 시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자석을 두고
여기 자석, 니오디미움 자석을 여기 두고요. 이제 이게 초전도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물질에 드라이아이스를 담가요. 이 물질 자체를. 그럼 드라이아이스를 여기 채우면은 온도가 계속 내려가겠죠? 그럼 초전도체가 되면 반자성이 돼가지고 얘가 여기 붕 뜬다는 겁니다. 왜냐면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반자성이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상자성은 어떻습니까? 상자성은요, 자석을 갖다 대면 붙죠? 인력이 작용해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쇠목 같은 경우가 상자성체인데 자석을 갖다 대니까 얘가 붙잖아요.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런 초전도체는 반자성 물질이라서 청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뜹니다. 그거 우리가 자기 부상이라고 해요. 자기적인 상징인데 부상, 공중에 떴다 이 말이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래서 부상,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열차를 자기 부상 열차라고 그러죠. 자기 부상 열차.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왜냐면 초전도체 만들어 상자성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들도 있다. 그래서 19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초물리 실험실에 들어오면 지금 한 3분의 반 이상이 지금 전기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실험을 열심히 해보면 통해서 이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걸로 이런 솔레노이드를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솔레노이드도 있다. 이 자기장이 엄청 세게 만들 수 있죠. 이것들은. 왜냐하면 감기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오히려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1000번이거든요. 이거 1400번이지만 길이를 따진다면 이게 2배인데 여러분 그럼 이게 2000 돼야 되는데 이게 더 많이 감겨져 있어요. 단위 길이당은 더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주면 이 안에는 자기장이 엄청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걸 갖다 붙이면 다 붙을 거야. 전류 조금만 흘려보내줘도. 그래서 아마 솔레노이드 가지고 여러분은 실험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19장 연속 문제는 4번과 9번, 12, 15, 18번, 21번, 24번, 27, 8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게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섹션당 거의 한 문제, 두 문제씩 했는데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쯤에 여러분 풀어드릴게요. 아마 2시간 수업할지에 풀어줄지 1시간 이렇게 동영상을 풀어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도전압과 인덕턴스라는 20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유도전압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큰 솔레노이드에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고요. 그냥 전류계만 달아요. 전류계만 달아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전류빵이죠. 왜? 여기는 전압을 안 걸어줬습니다. 여기 전압을 안 걸어주는데요. 놀랍게도 전류계 연결해가지고 이것들에 갔다가 빼고 이러면은요. 전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변화시키면은 여기에 기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전류계의 바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도전압 또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2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지금 중간고사를 치고 여러분들은 딱 지금 한 장밖에 안 했어요. 19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4주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한 2장에서 3장 정도 지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자기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20장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20장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도전압과
인덕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전자기 유도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전압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턴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때 붙이느냐면은 보통 앞에서 나온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컨덕턴스 이렇게 또는 커패시턴스라는 말을 턴스가 계속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하다는 말은 뭐냐면 유도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능력이죠. 커패시턴스 뭐죠? 저장할 능력. 레지스턴스 저항할 능력이죠. 맞습니까? 컨덕턴스 전도할 능력이죠. 그래서 턴스는 어떤 뭐뭐 할 능력, 가능함 이런 건데 인덕은 뭐냐면은 유도한다, 인듀스하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솔레노이드 같이 이런 코일 같은 경우는요 인덕터라고 부릅니다. 코일, 인덕터. 왜 그러냐면 유도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코일이 하는 그러한 뭐라 그렇죠? 전압을 걸어줬을 때, 교류를 걸어줬을 때, 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어떤 전압을 걸어줄 적에 이런 어떤 전압을 유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덕터라고 합니다. 저거를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20장 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도기전력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인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자기선속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기선속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선속과 유도기전력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도기전력을 공부하려면 자기선속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선속이란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속 언제 배웠냐면요, 가우스의 법칙에서 배웠죠. 가우스의 법칙은 뭐 하는 법칙이라고요? 가우스의 법칙?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인데요. 전기장을 구하는 건데 뭐라고 그랬죠? 서메이션 E의 델타 S가 입실론 제로분의 QIN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전기선속이에요. 어떤 면적 E를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선속이라 하는데 자기선속은 똑같겠다, 그죠? 자기선속은 어떻게 될까요? B의 델타 S 1이 되겠네요. 책에는 뭐라고 해놨나 보십시다. BA 되겠네요. 면적을 바로 A로 썼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했는데, 그림 페이지 503페이지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실험을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패러데이 실험이라고 해가지고요. 페이지 503페이지 그림 20-20장의 1번 그림을 보면은요, 패러데이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기호로 그릴게요. 건전지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는데요. 여기 철심이 있어요. 철심이 있고요. 여기에 코일을 감아요. 1차 코일로 감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코일을 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계를 담았다. 이게 지금 20-1 그림을 도식화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만 전류가 흐르게 돼 있죠, 그죠? 지금. 그런데 이 전류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요 철심을 따라서. 그럴 적에 이것의 변화가 있으면요, 스위치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이 교류로 준다든지, 여기에서 이걸 변화시키면 전류의 변화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늘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바늘이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면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고,
전류가 발생한다는 말은 기전력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전력이 건전지가 없잖아요. 여기는 왜냐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죠. 이게 기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이거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된 거니까 유도기전력이란다.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유도전류.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금방 말했듯이 내가 이 길을 변화를 시켜주면 여기에 전류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여기에서 뭐 전압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변화가 오겠죠? 전류의 변화가 오면 뭐가 오죠? 자기장의 변화가 와요. 자기장의 변화가 온다는 말은요, 자기선속의 변화가 오죠. 자기선속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자기선속이라 했는데 그걸 우리가 파이라고 합니다. 자기선속. 이게 A는 변화가 없죠. 관계인의 수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잖아요. 물론 A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A가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B가 일정하면서 A가 변해도 이게 변하지만 A가 일정한데 B가 변하면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변화는 시간 변화, 유리, 유도기전력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법칙이다. 그 유도법칙의 과정은 이렇다. 과정은. 그래서 변하다, 뭐가 생긴다,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유도기전력이 생기니까 이 바늘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유도기전력이에요. 유도기전력 현상이다. 그거를 그대로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자기선속인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굵은 글씨체로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선속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스칼라형이거든요. 이게 벡터고요. 이게 벡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엄밀히 말하자면 B와 A라는 이러한 벡터의 면적은 벡터라 그랬죠. 그죠? 그럴 적에 스칼라법을 해줘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사실은 B의 크기와 A의 크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자기장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철심을 이렇게 돼 있다면요, 자기장은 이렇게,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간다.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될 건데, 그때 요거의 면적이 있죠. 여기 면적. 그게 지금 자기선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정하게 있다가 스위치를 탁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제로로 가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선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페이지 504페이지에 그림 20-2를 보면은요, 자기선속이 면적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표시해 놨습니다. 그냥 그거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면적이 있을 적에요, 고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B다. 그러면은 이 면적은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이거와 나란하게, 그죠? 여기와 나란하면서 이 면하고 수직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화이트보드 이 칠판을 생각한다면은 요거의 면적은 이 방향이든지 뒤로 들어가는 방향, 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면적의 방향은 이게 수직이다. 그럴 적에 그림이 지금 3차원적인 건데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505페이지에 그림 20.3을 한번 보세요.
20.3을 보면요.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기장입니다. 한 개는 A라는 면적을 갖는데요.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한 개는 고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A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똑같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A의 방향도 이 방향이죠. 이거는 A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코사인하고 90도가 된다, 그죠? 여기에. 이거는 나란하죠, 그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파이가 B의 A의 코사인 0도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A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지금 이렇게 수직이기 때문에 B의 A의 코사인 90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BA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예제 20.1을 마치고 505페이지에 예제 20.1을 마치고 우리는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 오늘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기선속이라는 것과 유도기전력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선속이 뭔가 배웠다. 이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유도기전력을 더하기 전에 예제 20.1로 자기선속의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지름이 우리가 예를 들어 원형도선인데요. G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를 G방향을 위로 잡는다면은 이게 G방향이다. 그죠? 그다음에 반지름이 뭐라고요? R이 0.25m예요. 0.25m입니다. 이럴 적에 자기장이 XY 평면에 놓여 있어요. 0.360입니다. 그죠? 그러면 XY 평면이면은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네요. 지금 이게 XY 평면이죠? 지주요. 그러니까 B가 이게 0.360 테슬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놓여 있다. 그 안선을 통과한 자기선속 계산해라. 없죠? 이게 금방 지워버린 2번의 경우하고 B번의 경우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XY 평면상에 있으면 G하고 어쨌든 수직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한 개도 안 지나가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게 A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는 계산해보면은 B의 A인데요. 0이 된다. 그죠? 코사인 90도가 되죠. 그죠? 왜냐면 B 방향은 지금 이렇고 A 방향이 이러니까 90도가 돼서 지금 A는 구했지만은 자기선 뭐였지? 잠깐만요. 세타를 0으로 적었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기장의 방향이 G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빨간색을 바꿔야 되네요. 자,
엑셀 평면에 이건 놓여 있는데요. 미안해요. 자기장이 지금 G 방향이에요. 자기장이 자세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는 만약에 낸다면은 제가 잘 낼게요. 이게 G 방향이에요. 크기는 이렇고요. 그리고 XY 평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원형 도선의 면적 방향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크기는 이제 구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G 방향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형 도선은 XY 평면상에 있다고 했죠.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 Y, 이 G인데 이 면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하고 똑같이 90도가 아니라 0도다. 나란하다. 지금 나란하죠? 검은색하고 빨간색하고 나란합니다. 그래서 0도. 그래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파이의 R제곱이 되다 보니까 B가 0.36이고요. 곱하기 파이 곱하기 0.25의 제곱이죠. 그냥 미트니까 그냥 0.25를 넣었습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0.070 맞나요? 0.0706 웨버예요. 자,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자기선속의 단위를 테슬라와 이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요것을 그죠? 테슬라와 미터 제곱이잖아요. 면적이니까 그걸 우리가 웨버라고 부릅니다. 웨버. WB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웨버라고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요 단위입니다. 테슬라와 미터 제곱이다. 그 다음 B번이 뭡니까? 그 완선이 S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가지고요. X축 한선의 면과 수직의 면 G축과 45도를 이룬다. 자, 이게 아까 전에 이걸 X라고 합시다. X, Y축이 여기 있는데요. X축을 중심으로 해서요. 45도로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검은색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향하는 요 각이 요게 45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요렇게 있던 것을 G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회전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있던 것을 이렇게 회전을 시킨 게 X축 대신에. 그러면 이제 이 면의 방향은 요 빨간색 그 자기장 방향은 45도를 이루게 되죠. 그때에 뭐라고요? 자기선속을 또 구해보래요. B번. 그럼 자기선속을 다시 구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B번을 해보니까 이제는 세타가 45도를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파이의 어떤 다시 구해보면 B에다가요 A의 코사인 45도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전에 0.0706이었는데 곱하기 2분의 루트 2를 넣으니까 1.414로 나눠주니까요 0.049 되네요. 그래서 0.049 웨브가 됩니다. 그죠? 1.4배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요 C번이 판선이 회전함으로 인한 자기선속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 요게 요만큼 45도만큼 회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변화라는, 왜냐면 지금 자기선속의 변화가 우리가 나중에 유도계전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보면은요. 변화라는 것은 나중에 그 빼기, 그죠? 파이에 나중 빼기 파이 처음을 해보면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45도가 변화할 적에 우리는 나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0.049가 되고요. 빼기 0.07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네요. 줄어든다 이 말이다. 그죠? 마이너스
0.021 뭐 얼마 되네요. 0.021 외부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0.0207이 된다. 아까 전에 요 뒤에 소수점까지 9 때문에 그러는데요. 07이 되는데 마이너스라 의미는 나중에 것이 처음 것보다 작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기선속이 줄어들었다. 자기선속이 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전류가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를 것인가가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거기에 이제 방향은 전류의 방향, 전류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 왜? 아까 자기선속의 변화는 뭐라고요? 유도기전력의 일으키기 가지고 전류가 일으킨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흐를 건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506페이지를 딱 넘기면은요,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인데, 특별히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유도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전초적으로 오늘은 자기선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은 그냥 B하고 A를 곱한 거다. 곱한 거다. 그래서 벡터의 곱이 아니라 스칼라의 곱을 해야 돼서 코사인이 나온다. 그거만 알면 되겠다. 그래서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거는 무조건 시험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암페어의 법칙과 패러데이 유도의 법칙은 이번 기말고사에 무조건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